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이란 뉴스레터 PDF인데요.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 특히 미국과의 핵협상 문제까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그 6월 13일로 한번 가볼까요? 이때 정말 대규모 공습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F-35 스텔스기를 포함해서요, 무려 200대가 넘는 항공기가 동원됐다고 하니까요. 이란의 주요 인사들 또 시설들을 정밀 타격한 건데요. 200대 이상이요? 와. 네, 근데 이게 그냥 공격한 게 아니라 자료에 따르면 모사드 요원이나 드론이 이미 사전에 침투해서 이란 방공망을 좀 무력화시킨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아, 사전 작업까지? 그쵸. 심지어 이게 2024년 말부터 준비된 작전이고 테헤란에 이미 드론 부대를 숨겨뒀었다. 이런 보도까지 언급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치밀했던 거죠. 정말 단순 공습이라기보다는 거의 작전 수준인데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같은 군 고위급 인사들하고요. 핵과학자 10명이 사망한 걸로 파악되고요. 핵과학자까지요? 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민간인 희생자도 한 200명이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단순 폭격을 넘어서서 정밀 암살 작전 성격이 아주 강해 보입니다. 물론 이란도 가만히 있진 않았죠. 바로 반격을 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듯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그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격 시점인 것 같아요. 아, 타이밍이요? 네. 이 자료에서도 그걸 강조하는데요. 바로 6월 17일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이걸 불과 나흘 앞두고 공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정말 공교롭네요. 이게 그럼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참 해석이 분분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안심시킨 뒤에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공격을 감행하건지, 아니면 반대로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미국의 이런 외교적 노력을 아예 무산시키고 미국을 중동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한 건지. 의도가 명확하지 않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참여하지는 않았다. 딱 이 정도로만 선을 그었거든요. 그 타이밍 때문에라도 이 미국하고 이란 핵협상 과정을 잠깐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게 쭉 순탄했던 건 아니잖아요. 아, 그쵸. 2015년에 오바마 행정부 때 그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는 게 체결됐었죠. 네, 맞아요. 이란 핵 활동 축소하고 IAEA 사찰받고 대신 제재 풀어주는 거였죠. 네. 근데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리고 제재를 다시 복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당연히 합의 이행을 중단했고요. 심지어 2020년에는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를 암살하는 일까지 있었고요. 맞아요. 그 이후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협상을 제안했고 그래서 이제 6월 17일에 만나기로 했던 거거든요. 바로 그 직전에 이런 일이 터진 거죠. 참,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흥미로운 보고서가 언급된다고요. 아, 네. 2009년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미국의 새로운 이란 전략의 선택지라는 제목입니다. 이 자료가 그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는데 좀 섬뜩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건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어려우니까 먼저 합리적인 제안 같은 걸 하고 이란이 이걸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라는 겁니다. 아, 명분을 쌓아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야 공격했을 때 정당성을 얻고 국제사회 비난도 좀 줄일 수 있다. 이런 전략인 거죠. 마치 이란 스스로 자초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라는 건데 이번 공격 시점이 바로 그 핵협상이라는 제안 직전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좀 맞아떨어지는 면이 있네요. 네, 이 자료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단순한 우연이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자료에서 분석하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핵협상 방해, 그 이상이 있다는 건가요? 네, 이 자료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가 결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 장악, 그리고 핵 독점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거죠. 패권 장악과 핵 독점. 네, 이걸 통해서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국경을 다시 그리려는 영토 확장 야심까지 있다는 분석이에요. 영토 확장까지요? 네, 그걸 위해서 테러나 암살, 정권 교체 같은 수단도 불사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1996년에 네타냐후 측근들이 발표했다는 클린 브레이크라는 문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되거든요. 클린 브레이크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팔레스타인하고는 협상하지 않고 그냥 중동 전체를 전쟁으로 몰고 가서 미국을 끌어들인 다음에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을 세우겠다. 이런 좀 과격한 구상이었죠. 듣기만 해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근데 과거 리비아나 이라크 사례를 보면 이런 시도가 꼭 의도대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불러왔잖아요. 맞습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반응은 좀 미묘했다는 게 이 자료의 지적입니다. 아, G7 같은 서방 국가들이요?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위권 이야기를 먼저 꺼내면서 오히려 IAEA 회원국인 이란에게 긴장 고조를 자제하라고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 핵무기 보유가 의심되지만 NPT 비회원국이고 IAEA 사찰도 안 받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는 별다른 비판 없이 오히려 공격받은 이란에게 자제를 요구하는 모습이 상당히 대조적이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자료는 앞으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일단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획이 생각처럼 쉽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러시아와 중국 변수요? 네, 과거 베트남이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은 이런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관련된 국가들이 대부분 핵 보유국이거나 잠재적 핵 보유국이라는 점은 정말 큰 위험 요소네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이죠. 이런 식의 공격과 보복이 계속 악순환된다면 이건 단순히 중동 지역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를 핵 위협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평화를 해치는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배경, 또 브루클린 브레이크나 브루킹스 보고서 같은 어떤 전략적인 밑그림들, 그리고 다극화라는 현실 속에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것 외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변수나 숨겨진 동기는 없을까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는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